오늘은 위스키 클래스를 알겠습니다. 예. 옥차는 위스키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제일 중요한 거는 라벨 봅니다. 그다음에 위스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재료가 무엇인지 어떻게 마시는지 나한테 맞는 위스키를 선택하는 방법 혹은 이제 손님한테 추천해 줄 때 더 맛있게 위스키를 먹으려면 뭐랑 같이 먹으면 좋은지랑 이제 위스키 강국은 스코틀랜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스코틀랜드 지역별 위스키 특징 세계적으로도 위스키를 요즘에 많이 만들어서 어떤 나라들에서 만들고 있는지 마지막은 뭐 위스키 칵테일 위스키는 현재는 20대부터 여른분들까지 다양하게 남자분들도 먹고 여자분들도 많이 먹고 특히 위스키 회사에서 남자들은 원래부터 위스키를 좋아하고 많이 먹기 때문에 굳이 마케팅을 남자들한테 잘 안 해. 아 그래요? 오히려 요즘 여자들을 타겟으로 마케팅을 하고 가볍고 달콤한 위스키들을 주려고 해서 예쁜 병으로 예쁜 포장으로 마케팅을 합니다. 먹기 편하게 약간 접근하기 쉽게. 여자분들도 조금 너무 독해가 아니라 마셨을 때 괜찮네? 라는 느낌의 위스키 맛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소득 수준이 한 2만 불 되면 GDP가 와인이 유행을 하고 3만 불이 넘어간 위스키가 유행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18년도에 3만 불이 넘었어. 요즘에 그래서 싱글 몰트 바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도 그 이유고. 이게 좀 생기고 있어요 계속? 점점? 그치. 싱글 몰트 바, 그러니까 이런 싱글 몰트들을 파는 바들이 많이 생겼거든. 이미 많이 생겼고 계속 생기고 있고 20년 전에 플레이어 바라고 묘기하는 불쇼하고 막 병 던지고 이런 게 유행을 했는데 싱글 몰트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위스키 병을 보면 위스키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여기 알파벳 E가 추가되어 있는 게 있어. 이거는 스코틀랜드가 19세기 때 품질이 들쑥날쑥하고 안 좋았어 위스키 품질이.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우리는 너네 거랑 구분을 하고 싶다 라고 해서 미국에 수출할 때 이 알파벳 E를 붙여서 수출을 했어 미국으로. 그게 아직까지 내려와서 스코틀랜드, 프랑스, 일본 이런 데들은 그냥 E 없이 위스키고 아일랜드, 미국 이런 데는 알파벳 E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라벨을 보면은 나와 있지. 위스키 종류는 나라별로 구분을 합니다. 가장 위스키 강대국은 스코틀랜드. 그래서 스코틀랜드 위스키를 스카치 위스키라고 하고 싱글 몰트 위스키 증류소가 스코틀랜드에만 100개가 넘게 아직까지 있고 크게 5지역으로 나눠서 스페사이드, 하일랜드, 로울랜드, 그다음에 아일레이, 캠벨타운 지역이랑 위스키 특징별로 5구역으로 나누고 있고 그다음에 아일랜드 위스키는 아이리시 위스키라고 부르고 사실 스코틀랜드가 원조냐 아일랜드가 원조냐는 몰라. 모르고 지금 강대국 스코틀랜드인데 예전에는 아일랜드도 잘 만들었으니까 19세기 때. 그리고 미국도 위스키를 많이 만들고 있고 버번 위스키, 라이 위스키 미국은 옥수수가 많이 나가지고 이제 그런 위스키들을 많이 만들고 일본도 되게 잘 만들고 있고 요즘에 대만도 카발란이라는 위스키로 유명해졌고 그 밖에 뭐 프랑스, 호주, 인도에서도 위스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지. 위스키를 구분하는 거. 버번 위스키는 일단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고 재료는 옥수수가 반 이상 그러니까 51% 이상 들어가야지 버번 위스키라고 하고 숙성은 태운 오크통. 맞아, 속을 태우는 오크통에다가 숙성을 하고요. 대표적으로는 레이커스 같은 이런 버번 위스키가 있고 얘 같은 경우는 45도네. 그 다음에 테네시 위스키 재료도 그렇고 오크통도 다 똑같은데 단지 여과 과정을 한 번 해. 그 여과 과정을 카운티 링컨 프로세스라고 하고 사탕 뭐더라? 사탕 뭔 나무인데 사탕 단풍나무에다가 그 숯을 3리터 쌓아가지고 한 3, 4일 동안 여과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잭 다니엘이 테네시 위스키입니다. 여기 보면은 테네시라고 써있잖아. 켄터키 스트레이트 버번이라고 써있고 얘는 여과를 한 거, 얘는 여과를 안 한 거. 요 차이고 그 다음에 스카치 위스키 이건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어야 되고 오크통에서 숙성을 3년 이상 해야 됩니다. 최소 2번 이상 증류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종류가 같고 얘는 이제 스카치 위스키 중에서도 블렌디드 위스키 그 다음에 라이 위스키 라이 위스키는 라이가 호밀입니다. 호밀. 그래서 호밀이 51% 이상 들어간 애를 라이라고 써있습니다. 라이 위스키라고. 보통 그러면은 그 비율이 거의 다 51%네요. 넘어가야지. 그래야 그 이름을 붙일 수 있어. 재료명을. 무조건 반 이상? 이제 옥수수가 반 이상 들어가야 버번이 있는 거고 라이가 반 이상 들어가야 아니 호밀이 반 이상 들어가야 라이 위스키. 하지만 몰트 위스키는 볼이 100%여야 된다. 그쵸. 그다음에 캐나디안 위스키는 캐나다에서 만든 위스키고 대표적인 브랜드는 캐나디안 클럽이라는 위스키가 있습니다. 저희는 없어요. 그다음에 아일랜드 위스키는 아이리시 위스키라고 하고 가장 유명한 거는 제임슨. 제임슨이 가장 유명하고 이렇게 아이리시 위스키라고 써 있습니다. 네. 해줘야지. 딱 이렇게.
버번 위스키, 테네시 위스키, 스카치 위스키, 라이 위스키, 아이리시 위스키. 캐나디안 위스키는 아쉽지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드는 방법 혹은 재료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가장 요즘에 유명하고 있는 싱글 몰트 위스키. 이게 의미하는 거는 싱글은 단일 증류소, 증류소 한 개를 의미하고 몰트는 보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싱글 몰트 위스키는 단일 증류소에서 보리 100%로 만든 위스키가 싱글 몰트 위스키입니다. 자, 그리고 싱글 몰트 위스키는 단식 증류를 해야 돼. 단식 증류를 뒤에서 설명을 할 거지만 증류를 한번 하고 나온 이 원액을 다시 한번 넣어줘야 돼. 다른 증류기에다가. 다른 증류기. 그럼 증류를 두 번 최소 2번을 해야 돼요. 싱글 몰트 위스키 만들면. 그래야 알코올 도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속 증류가 또 뒤에 나오는데 연속 증류는 처음에 한번 이 원액을 넣어주기만 하면 지 알아서 증류를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을 하는 거야. 그래서 편하고 가격도 싸지. 대신 맛은 조금 다르지. 단식보다는 알코올 도수도 높아. 그래서 연속 증류를 사용하는 거는 이 그레인 위스키 만들 때. 그레인 위스키는 옥수수나 밀 그리고 보리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만드는 거를 그레인 위스키라고 하고, 보통은 그레인 위스키만으로 파는 거는 있다고는 하는데 거의 안 팔아. 그만 즐기진 않아. 얘를 만드는 이유는 싱글 몰트랑 섞으려고. 섞어서 원하는 맛을 만들려고. 가격도 낮추고. 그레인 위스키는 연속 증류를 하기 때문에 가격도 낮고 재료도 싸게 했기 때문에 그레인 위스키를 만들어서 싱글 몰트랑 섞는 거지. 아, 그래서 블렌디드 위스키가 조금 더 싱글 몰트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거예요? 뭐 꼭 그렇진 않지만 섞는 이유는 첫 번째 맛. 원하는 맛을 만들기 위해서 섞어서. 두 번째는 가격적인 면이 있지. 그렇다고 해서 블렌디드 위스키가 맛도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싱글 몰트와 블렌디드 위스키가 있다. 그리고 그레인 위스키도 있다. 근데 지금 대중들이 소비하는 거 대부분은 블렌디드 위스키야. 일반 사람들이 아는 게 뭐 조니 워커, 시바스리갈, 뭐 발렌타인 이런 게 다 블렌디드 위스키니까. 그치. 그다음에 이제 라벨 보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발베니가 또 있네요. 네. 발베니를 딱 보시면 여기 위스키 종류가 써 있어요.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 그러면 단일 증류소에서 보리 100%로 만든 스코틀랜드에서 만든 위스키다. 위스키 종류가 써 있고요. 발베니라는 술 이름이 써 있어요. 그 증류소 이름이기도 하고. 증류소 이름이 발베니. 발베니 디스틸러가 써 있지. 스코틀랜드에 있다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정보가 써 있지. 더블 루드. 더블 루드가 뭘 의미하냐? 오크통 두 번 거쳐서 숙성을 했다는 거야. 두 가지 오크통. 메이처 인투 디스팅스 캐스크. 캐스크가 오크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오크통을 의미하는 거는 캐스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미국에서는 배럴. 배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통. 배럴 네. 익숙하지. 그래서 캐스크는 스코틀랜드에서 오크통을 의미하는 거고, 더블루드 캐스크이기 때문에 두 가지 오크통에서 숙성을 했다. 그러면 버번 위스키는 배럴이라고 써 있어요? 보통 이제 특별한 오크통에서 선별을 끝나면 배럴이라는 표현이 써 있죠. 12년, 12살이다. 12살이다. 하지만 이 12살이 이 여기에 들어있는 술들이 다 12년 동안 숙성된 게 아니야. 가장 낮은 나이가 12년이라는 거지. 여기에는 18년짜리도 들어있을 수도 있고 뭐 60년짜리도 들어있을 수도 있어. 대박. 싱글 몰트 위스키라고 해서 한 증류소에서 한 오크통에 있는 술을 한 게 아니라 여기 한 증류소에서 생산된 2000년에 만든 위스키가 있을 거고 1990년에 만든 위스키가 있을 거고 그때 같은 해에 만들어서 또 오크통이 1, 2, 3, 4, 5, 6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숙성되는 기간에 따라서 그다음에 장소에 따라서 맛이 조금씩 달라요 다. 일반적인 맛을 만들기 위해서 얘네들 조금씩 섞는 거지. 얘네들을 섞어도 싱글 몰트에 왜 같은 증류소에서 만든 애를 섞었으니까. 그러면 이 병마다 맛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걸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얘네들이 섞는 거지. 일부러? 그래서 특별히 만든 게 뒤에 나오지만 캐스크 스트렝스나 싱글 캐스크나 이런 애들이 또 나오는 거지, 특별하게. 이건 이제 보급용으로 최대한 맛을 동일하게 만든 애들인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건 이제 알코올 도수들, 스코틀랜드 어디 위치에 있는지 뭐 이런 정보들이 다 써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오크통, 어느 오크통에 숙성했냐, 아니면 뭐 몇 번 숙성했냐 이런 것들이 좋은 정보고. 그래서 라벨을 읽으면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 다 써있구나. 응, 많이 써있지. 심지어 맛까지 써있는 것 애들도 있거든. 진짜요? 향이 어떤 향이고 맛이 어떤 맛이다라고. 물론 그 회사의 기준으로 적어놓은 거긴 한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쵸. 참고해서 내가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 퍼센트로 써있는데 알코올 도수가 프루프 단위로 써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와일드 터키, 얘는 101이라고 써있잖아. 네. 얘는 사실 프루프 단위입니다. 여기 보면 101 프루프 써있잖아. 대박. 이 프루프라는 단위는 옛날에는 알코올 도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술을 화약에다 부었어.
그래서 불이 잘 붙으면 이건 잘 만든 술이다. 대박. 그래서 즉 알코올 도수가 높을수록 잘 만든 술. 물이 잘 붙겠지. 잘 만든 술이라고 옛날에 그런 기준을 했기 때문에 그때 나온 기준이 프루프란 단위입니다. 그리고 프루프를 반띵하면은 퍼센트야. 그죠. 101 프루프고 알코올 도수는 50.5도인 거지. 딱 반띵해서. 보통은 100 넘어가는 숫자가 적혀져 있다. 그럼 얘는 프루프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바카디 151, 론디아즈 151 여기. 론디아즈 151. 이 프루프지? 네. 몇 도일까요? 반띵하세요. 나는 70.5. 75.5. 75.5. 맞아. 그러니까 보통 불을 붙일 때 칵테일집 가서 저걸로 붙여주는 거야. 와 미쳤다. 그 다음에 이제 라벨에 적혀지는 용어들이 있지. 중요한 용어는 캐스크 스트렝스. 위스키에다가 보통 위스키가 나오면 알코올 도수도 높고 색깔도 그렇게 막 갈색이거나 황금빛이 아닌 애들이 있어요. 그냥 약간 좀 투명. 그래서 보통은 물과 캐러멜 색소를 넣어. 넣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안 하고 하는 게 캐스크 스트렝스예요. 원액 그대로 오크통에 있는 원액 그대로 물을 섞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오크통 번호가 보통은 써있고 알코올 도수 50도가 넘어가요. 그리고 비싸겠지? 엄청 비싸지. 캐스크 스트렝스 비싸지? 배치, 배럴하고 배치도 미국 애들이 쓰는 오크통 표현이에요. 그래서 스몰 배치는 엄선된 특별한 오크통 애들에서만 섞는 거야. 그것만. 잘 만들어진 것끼리. 그다음에 싱글 캐스크. 캐스크 스트렝스랑 이제 어떻게 보면은 헷갈릴 수도 있고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오크통 진짜 하나에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오크통 번호도 쓰고 몇 번째인지 그다음에 날짜까지. 단 싱글 캐스크는 물을 탈 수 있어. 그게 제일 큰 차이점인가요? 그렇지. 싱글 캐스크 개념은 그냥 이 오크통 하나에 있는 얘를 썼다. 하나에서만 나왔다. 이 오크통 하나만. 오크통 하나에서. 그러면 이제 그 오크통 번호랑 병입한 날짜가 써있겠지. 얘도 좀 비싼가요? 얘도 비싸지. 그 다음에 내추럴 컬러. 아까 물이랑 캐러멜 색소 넣는다 그랬잖아. 맞아. 그래서 내추럴 컬러는 캐러멜 색소를 넣지 않았을 때 표현이 써 있습니다. 피니쉬라고 써 있는 거는 마지막 단계에 원하는 향을 넣고 싶어서 숙성을 한 거야. 다른 오크통에다가. 그래서 이제 마무리 숙성할 때 이걸 썼다라고 피니쉬라는 표현을 쓰고, 퍼스트 필은 이제 얘도 싱글 캐스크랑 비슷한 개념이고.